어머 언니, 이 나이에 어떻게 합격을 했어? 이렇게 떡 합격을 하다니 너무 자랑스럽다. 언니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교육계의 송해가 돼 축하해. 제가 좋아하는 아는 동생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내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맘세종TV의 그레이스입니다. 5월을 시작하는 주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도 줄 겸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50이 넘어서 재취업을 하게 된 과정에 관한 저의 이야기예요. 결혼할 당시에 저는 꾸준히 일을 하고 싶었지만 저의 시집이 종가였고 저는 종가의 외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대소사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다가 남편도 사업이 꽤 잘 되니까 남편은 제가 가정만 건사해 주길 바랬고 결정적으로 연년생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제가 육아를 도맡아서 하려면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는 꼭 일을 해야지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타전공 학위도 늘 공부하면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저도 학부모를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준비는 다 된 것 같지만 제 나이가 큰 핸디캡이었어요. 오너들 입장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이 경력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큰 장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많이 내보아도 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저와 뜻이 맞는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교사로 5년을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저의 교육적 신념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셨고 원장님은 열심히만 하면 되고 열정만 있으면 되지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늘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맹모 삼천지교 마음으로 또 한 번 이사를 하게 돼요. 그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곳에서 일을 구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번에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교육에서 일을 하려면 임용고시를 봐야 하는데 그 나이에 임용고시를 본다는 게 머리도 잘 돌아가는 젊은이가 아니라서 자신도 없었고 만약에 운 좋게 된다 하더라도 합격 대비 근무할 수 있는 연차가 적다 보니 가성비 최저인 선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교육원에서 저의 일자리를 찾아 교육청 홈페이지를 열심히 뒤져보았죠. 사실 사교육판에 다시 취직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경험한 사교육장은 이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교사들도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제 생각에는 좀 훌륭하지 못한 교사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교사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냐? 과유불급이다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거든요. 비난은 서로 교육적 방향이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이니 괜찮은데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한 가지 더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원장님한테 잘 보여서 서바이벌 하려고 기를 쓰는 거야. 좀 듣기 거북한 뒷담화를 듣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응대하지 않았고 제가 해야 하는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했답니다. 이번에는 대체근무 기간이 끝나면 또 일이 주어질까 하는 불안한 마음은 늘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공교육의 교육 현장은 교사들끼리 존중해주고 또 저에게도 언제나 따뜻한 말로 나이 많은 선생님의 장점을 알 것 같아요. 하면서 존중해 주시고 늘 응원과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그분들이 올바른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진입장벽이 높은 곳에 올라오기까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좀 존중해 준다고 하나 그런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것이 몸에 배니까 외부에서 온 대체 강사에게도 비슷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그 젊은 교사들은 굉장히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미래가 밝구나 하고 안심을 했지요. 그러다 2021학년도에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고 제가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건 대졸 취준생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사원증을 목에 거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대체교사 할 때 늘 교문 앞에 있는 보안관실에 들러서 절차를 밟고 좀 불편했었는데요. 지금은 1년 동안 1, 2학기 수업을 다 맡은 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직원증, 출입증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행복합니다. 일한 지도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2달 동안 초심 그대로 의미 있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동안 일을 다시 하게 되기까지 노력했던 것도 참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힘이 든 일도 많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리를 지켰던 것도 잘했죠. 이제 보상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업주부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면 제가 가진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었겠지요. 지금은 무한히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행복한 아이들? 아,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정말 선생님 대단해요. 하고 한 번 더 알려줄 때 이해를 쉽게 하는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기뻐하면 저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런 행복을 맛보겠어요. 가끔 카톡 프사를 통해서 10수년 같이 잘 지냈던 동네 친구들을 보면 여전히 행복하게 전업주부로 잘 지내고 있어서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전히 탄탄하니까 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강 건너 이사를 할 때 그렇게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왔거든요. 사람들마다 부자와 가난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가정 형편이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저는 제 방식으로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은 아이들 키우면서 같이 지냈고 이웃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이 마음 그대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푸시킨의 시가 여기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요. 산다는 건 정말 제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나쁜 게 계속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또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나이가 되었지요. 저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올 한 해 행복하게 교육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뜻이 있다면 길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옛 동네 친구들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운한 마음 있었겠지만 풀어주세요. 여러분은 나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극복한 스토리가 있나요? 있다면 댓글을 남겨서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되니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론 저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